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37번째 시간, 이제 직육면체 여기 응용문제 문제 풀 차례. 그럼 이거 하기 전에 교과서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왔죠? 우리 책에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해봤지?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전개도를 접어서 주사위를 만들었을 때 주사위에 마주보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이요 7이래. 이때 전개도의 빈칸에 주사위의 눈을 알맞게 그려보시오 그랬어. 그러면 마주보는 애들이 마주보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이 7입니다 그랬는데, 전개도에서는요 한 칸 떨어져 있으면 마주본다 그랬지. 그리고 전개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쉽다?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옆에 4개. 즉 제일 편하게 그리는 건 요렇게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옆에 4개. 오케이? 그런데 원래 이런 데는 다 점선이야. 점선인데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렇게 안 돼 있어. 이 전개도는 위에 2개, 옆에 요 가운데 3개, 밑에 하나밖에 없어. 위에 하나만 있어야 돼. 밑에도 하나 있고 옆에 4개. 이게 우리가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선생님이 잘라가지고 뱅글 돌리라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2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3개, 밑에 여기가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하면 여기 3, 4, 5번은 3개 있고 밑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 위에만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자, 여기를요 이렇게 잘라요.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 그랬을 때 우리 여기를 중심으로 얘를 이렇게 빙글 돌리는 거야. 얘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얘를 딱 돌리면 옆으로 이렇게 딱 갖다 붙는다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얘가 아까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어. 이렇게 있었던 게 이렇게 딱 가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위에 하나, 옆에 4개, 밑에 하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마주 본단 말이지.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위에 하고요, 한 칸 떨어져서 밑에 있어. 얘네들이 마주 보는 거야. 얘하고 얘가 마주 보고요, 얘하고 얘가 마주 본다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요 얘하고 마주 본다고. 오케이? 그러면 걔네들끼리 눈의 수의 합이 7이니까 여기 2개니까 여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 얘가요 1이 여기 와 있겠지. 여기. 그러면 얘랑 마주 보는 게 한 칸 떨어진 게 얘. 그럼 얘가 6개가 된다고. 얘랑 한 칸 떨어진 게 여기. 그럼 여기가 4개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잘 돌리면 전개도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제대로 알고 있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바퀴처럼 여기가 딱 잘려서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6개, 4개, 5개.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것만 할 줄 알면 이제 다 할 수 있어. 1번, 유제 1번. 전개도를 접어가지고요, 주사위를 만든대. 그때 주사위 마주보는 면에 눈의 수의 합이 7이래. 여기까지는 똑같네. 전개도의 빈칸에 주사위의 눈을 알맞게 그려보시오. 오케이. 그러면 위에 2개, 가운데 2개, 밑에 2개야? 그럼 똑같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옆에 4개 만들고 싶어. 잘라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빙글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여기로 내려오고 얘가 여기로 이렇게 가겠죠. 요렇게. 얘로 여기를 땅 잘라서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일로 가고요, 얘는 이쪽으로 가겠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 요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는 형태가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5개짜리, 얘가 일로 온다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5개짜리니까 얘가 마주보는 거는 위에 여기.
여기가 바로 2개짜리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누구였어? 원래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온 게 여기잖아. 이 자리. 그래서 너가 2개짜리가 되는 거야. 원래 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가 2개짜리가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얘를 지금 여기다 그리니까 또 친구들 헷갈리나? 옆에다 따로 그려볼까? 얘를요, 여기를 잘라서 돌리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짜리가요. 얘를 이렇게 돌리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돌리면 이 4개짜리 중에 얘가 위로 이렇게 가고요. 얘가 이렇게 돌리니까 이쪽에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그러면 여기 2번이 여기로 내려오고요. 여기가 1번 자리고요. 여기 4번하고 3번은 그대로고 얘를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가 5번 자리고 여기가 6번 자리 이렇게 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합해서 7, 얘하고 얘하고 합해서 7, 얘하고 얘하고 합해서 7이 되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요 6번 자리였잖아 아까. 그럼 얘하고 얘하고 합해서 7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1번 자리였잖아. 그럼 너가 2개 해서 너네 둘이 더해서 7개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 얘가요 원래 여기 자리고 얘는 얘하고 마주 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3개니까 여기는 4개가 돼야 되겠지? 얘가 바로 여기라고. 5번 자리. 너가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되면 끝. 그 다음 너랑 마주 보는 건 그럼 얘가 되겠지. 그럼 너가 1개가 되면 된다고. 넌 2개, 너 1개, 너 4개 이렇게. 이해됩니까? 요렇게 요것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 조금만 해보세요. 이거 연습 많이 안 해도 돼. 조금만 하면 금방 익숙해져. 알겠죠? 오케이. 다음. 예제 2번. 직육면체 모양 상자에 그림과 같이 색 테이프를 겹치지 않게 한 바퀴 둘러붙였습니다. 직육면체 전개도가 다음과 같을 때 색 테이프가 지나가는 자리 바르게 그려보세요. 그랬어. 위에 뚜껑하고 아래 뚜껑이 지나갔어요. 위에 뚜껑하고 아래 뚜껑. 아래 뚜껑에 봤더니 짧은 쪽에서요, 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얘는요, 여기서 그럼 만나겠지요. 앞에 뚜껑하고 뒤에 뚜껑, 얘하고 평행한 곳에 지나가겠지요. 얘하고 평행한 면, 얘 위에 뚜껑하고 아래 뚜껑 평행하지요. 길게 지나갔지요. 길게. 얘하고 평행한 면에 지나가고 있지요. 앞에하고 뒤에 길게 지나가고 있지요. 끝. 머릿속에 얘네만 잘 그려놓으면 별거 없어. 얘네는. 얘도 한번 볼까요? 직육면체 색 테이프 겹치지 않게 그렸어. 자, 근데 여기서 점선은요, 옆에 안 보이는 면에 테이프가 지나가니까 점선으로 표시한 거야. 답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면 돼. 직육면체 전개도가 다음과 같을 때 색 테이프가 지나간 자리를 바르게 그려보시오. 그랬어. 그러면 여기 앞면, 너가 여기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저 뒷면은 얘랑 평행한 얘.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겠지. 여기 옆면 지나가고 있네? 그러면 반대쪽 얘랑 평행한 거 여기 한 칸 띄어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겠지. 끝. 엄청 쉽다고. 위에 뚜껑, 아래 뚜껑은 서로 안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한 칸 떨어지면 평행하다고. 얘랑 한 칸 떨어지면 평행. 여기는 여기가 한 칸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하나씩 놓던지 왼쪽 오른쪽으로 하나씩 놓던지 하나하나 4개 하나하나 4개 전개도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리면 편해. 알겠지요? 오케이. 다음. 직육면체를요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린 거래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이것도요 뭐 일일이 맞춰도 되는데 우리 직육면체에서는요 가로가 4개 세로가 4개, 높이가 4개 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긴 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랑 똑같이 생긴 게 4개, 얘랑 똑같이 생긴 게 4개, 얘랑 똑같이 생긴 게 4개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요. 여기 위에서 본 거 얘가 그럼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이라는 소리네. 앞에서 보면 여기서 본 거죠. 그럼 여기가 얘를 봤을 때 옆에서 보면 이쪽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겠죠.
그럼 앞에서 보면 여기 4가 되겠지? 여기는 5가 되겠지? 끝. 이렇게 하면 되지. 별거 없지? 오케이. 얘랑 겹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요. 위에서 본 거하고 앞에서 본 거하고 얘가 겹치니까. 위에서 본 거하고 옆에서 본 거하고 얘가 겹치니까 얘가 또 이렇게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앞에서 본 거하고 옆에서 본 거하고 얘가 겹치니까 이렇게 똑같고. 똑같은 애들끼리 있으면 끝. 오케이. 여기도요. 직육면체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그린 거예요. 네모에 알맞은 숫자요. 위에서 봤던 이렇게 생겼어.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생겼네. 여기가 2, 여기가 4. 앞에서 봤더니 6이래요. 그럼 여기가 더 길고 이렇게. 여기가 2, 여기가 6. 그러면 얘는 점점점점점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옆에서 보면요.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4, 여기가 6이겠지. 이렇게. 끝. 이해되지요? 전개도 겨냥도가 머릿속에서 차유자재로 그려지면 이거 엄청 쉬운 거야. 별거 아닌 거. 오케이. 자, 다음. 정육면체 전개도래요. 정육면체는 더 쉬워. 왜냐? 정사각형이 6개가 면을 이루고 있으면 되니까. 오케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은요. 얘 한 면의 넓이가 얼마겠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8이면 너도 8. 그럼 한 면의 넓이는 64. 하나, 둘, 셋. 64가 3개. 그러면 64 곱하기 3 하면 끝. 3, 4, 12, 3, 6, 18. 그러면 192 제곱센티미터입니다. 하면 끝나지. 오케이? 그래서 정육면체는요, 계산이 엄청 쉬운 거야. 정확하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정사각형, 똑같은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중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3개. 하나의 넓이를 알고요. 그러면 3개의 넓이는 3배 하면 되잖아. 3 곱하면 끝. 오케이. 직육면체 전개도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은 얼마입니까? 자, 봤더니 윗뚜껑 하나, 왼쪽 뚜껑 하나, 앞뚜껑 하나. 그치요? 그러면 우리 직육면체 넓이 내는 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 요거 더하기 하나씩 다 해서 6개 더하는 거. 아니면 이거랑 윗면, 앞면, 옆면 하나씩 더한 다음에 2배 하는 거. 그치? 아니면 전개도를 보고 이 밑면의 넓이에 2배 한 다음에 옆면의 넓이 구하는 거.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거 넓이 구한 다음에 얘 넓이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위에 뚜껑 넓이, 왼쪽 뚜껑 넓이, 앞 뚜껑 넓이 하나씩 해도 되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 하나씩 해보는 걸 해볼까? 윗뚜껑은요 12 곱하기 4니까 48. 앞뚜껑은요 12 곱하기 10이니까 120. 옆에는요 4 곱하기 10이니까 40. 요거 다 더하면 4하고 더하면 8. 여기다 2 더하니까 100이 되겠지. 100. 그러면 208이 되겠네. 208 제곱센티미터입니다 하면 끝. 할 수 있겠죠?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냥 계산만 하면 돼. 말을 그대로 식으로. 윗면의 넓이, 옆면의 넓이, 앞면의 넓이 하나씩만 더 해주면 되잖아.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얘는요, 여기가 12고 4고. 얘는요, 4하고 10이고, 여기가 4하고, 여기가 10. 그 다음 얘는요, 여기가 12고 10. 12고, 여기가 10. 오케이? 그러면 이거 넓이하고 얘를 더 해도 되고, 이거 넓이하고 얘를 더 해도 되고, 하나씩 해도 되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우리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쉬운 대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쉽게 만들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예제 5번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112cm일 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아까도요 직육면체 얘기할 때 했는데 가로가 똑같은 게 4개가 있다고요. 세로가 똑같은 게 4개가 있다고요. 높이가 똑같은 게 4개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요, 어떻게 구해? 이거 곱하기 4 더하기, 이거 곱하기 4 더하기, 이거 곱하기 4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높이 한 다음에 전체를 4배 해도 되고요.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계산이 쉬운 건 우리 좀 중학교 방법을 배우면 이 계산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어. 근데 초등학교 방법에서는 얘가 더 빠를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계산 잘 못하거든. 응? 얘를 우리 초등학교 방법으로도 분명히 얘도 할 수 있긴 한데 순서만 잘 표시하면 돼. 괄호 안에 더하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곱하기 112 얼마에다가 4를 곱하면 112가 되니? 그럼 112를 4로 나누면 되니까 4, 2, 8, 4, 8에 3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18이고요. 18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28이 되니? 하면 10. 그래서 이거 10cm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도 이거 잘 못하잖아.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잘 할 텐데 항상 우리가 배운 거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돼. 그러면 일반적인 친구들은 이게 쉬울 수 있다고. 왜? 여기에 48이고요. 여기에 24야.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48 더하기 24 더하기 네모 곱하기 4가 112. 그럼 얘네들이 또 더하면 얼마? 60에 72 더하기 네모 곱하기 4가 112가 되겠지? 그러면 네모 곱하기 4가 얼마가 될까? 72에다 얼마를 더하면 112가 되니? 40이 되겠지? 그럼 네모 곱하기 4가 40이니까 네모는 10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계산이 여기 조금 더 복잡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게 더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고. 얘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도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오케이? 계산 순서만 표시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빠르지. 이해되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정에 익숙한 친구들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하지만 우리 항상 배운 거 활용. 계산 순서, 우리 계산하는 순서 배웠으니까 그거 활용. 5번, 유제 5번,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168cm.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그럼 얘도 또 똑같이 해볼까? 얘 밑에 가로에다가요, 세로에다가요, 높이를 더한 다음에 4배를 했더니 168이래요. 1번, 2번, 거기에 4배를 했더니 168입니다. 얼마에다가 4를 곱해서 168이 되니? 하면은 168 나누기 4니까 42가 되겠지요. 얼마에다가 21을 더하면 42가 되니? 21에다가 21을 더하면 42가 되겠지요. 얼마에다가 9를 더하면 21이 되니? 그러면 13이 되나요? 12가 되겠네. 12에다가 9를 더하면 21이지. 그래서 네모는 12입니다. 하면 끝. 할 수 있겠지요.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 아니면 아까 또 어떻게? 네모 곱하기 4 더하기 9 곱하기 4, 36 바로 쓰자. 21 곱하기 4, 84는 168.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일까? 120이네? 그러면 네모 곱하기 4는요 48이 되겠죠. 그러면 네모는 얼마? 12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 계산이 좀 더 쉬울 것 같아. 이해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익숙한 방법으로 연습 계속. 알겠죠? 자, 마지막. 어딨냐. 예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끈으로 묶었대. 매듭으로 사용한 끈의 길이가 20cm일 때 사용한 끈의 길이는 모두 몇 cm입니까? 그런데 이거 못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이거 엄청 쉬워. 자, 매듭으로 사용한 끈은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얘가 20cm래요. 오케이? 그럼 얘 20cm에다가, 자, 가로가 몇 개, 세로가 몇 개, 높이가 몇 개인지만 확인하면 돼. 가로가요, 하나,
위에 이렇게 묶었으면 따라서 가면 여기 밑에도 이렇게 묶여 있겠지. 가로가 2개, 가로가 2개, 세로가 여기 얘 따라가면 여기 이렇게 묶여 있겠지. 이렇게 세로가 2개, 세로가 2개. 그 다음 높이가 이 뒤쪽 옆에도 있을 거고요. 이 뒤에도 있을 거야. 높이가 4개, 높이가 4개 하면 끝. 더 이상 끈이 없잖아. 봤더니 여기 위에 있으면 아래 있을 거고요. 위에 있으면 아래 있을 거고요. 앞에 있으면 뒤에 있을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을 거고. 오케이? 그래서 가로는 위하고 아래 2개, 가로 2. 세로는 위하고 아래 2개, 세로 2. 높이는 앞에 뒤에 오른쪽 왼쪽 4개. 끝. 그러면 끈의 길이는 모두 얼마니? 계산만 하면 돼. 20에다가요. 얘는 24를 더하고요. 얘는 16을 더하고요. 얘는 40을 더하고요. 자, 요것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도 되는데 더하기는 우리 막 순서 바꿔서 해도 되지. 중학교 때는 그거를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냥 경험적으로 아니까. 왜?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랑 똑같이 오잖아. 더하기 순서 바꿔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럼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하면 40. 너도 40? 둘이 그러면 80. 80에 20을 더하면 100. 그래서 답은 100cm가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똑같은 더하기를 하더라도 내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라고. 그렇게 해야 수학이 느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저는요 계산이 빨라서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할래요. 이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머리를 쓰는 능력이 발달을 하지 않아. 자꾸 수학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발달하게 돼 있어. 수학적인 사고력은.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내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라고. 단순한 거에서도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해. 알겠죠?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유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끈으로 묶었대요. 매듭으로 사용한 끈의 길이가 25cm래. 너가 25cm. 사용한 끈의 길이는 모두 몇 cm? 그럼 여기 25cm에다가 가로가 위하고 아래니까 가로가 2개. 세로가 위하고 아래니까 세로가 2개. 높이가 앞하고 뒤, 오른쪽하고 왼쪽 4개. 높이가 4개. 끝. 그럼 계산을 하면 25에다가 너 계산하면 40이고요. 너 계산하면 36이고요. 너 계산하면 60이에요. 40하고 60 하면 100이 되겠네. 그럼 너네 둘이 더하면 61. 그러면 답은 161이 되겠네. 답은 161cm입니다. 하면 끝. 할 수 있겠지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쉽다고 그냥 단순 계산이라고 앞에서부터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고 문제 풀 때도 항상 이 문제를 내가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자꾸 연구해 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